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는 곡선 객체 중에 하나인 원, 호, 원은 서클 C라고도 명령을 치면 되죠. 호는 아크, 타원은 엘립스, 폴리선은 P 라인. 이게 약자예요. 그것만 치고 엔터를 치시면 그 명령어를 실행할 준비가 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곡선 형태의 객체에 대한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9강까지 있는 것 중에 지금 6강을 나가고 있는데요. 6강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쉬운 상태인데, 끝까지 우리가 누락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우리 강의를 다 숙지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이 내 자신의 실력은 크게 느는 것 같지 않고 별로 이렇게 크게 내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만 지리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제 슬럼프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나 뭔가 배우는 과정의 학생들의 경우 슬럼프도 올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주 답답하고 뭔가 일취월장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개선도 없는 것 같고, 크게 뭐 능력이 또는 크게 나의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시간만 보내는 그런 형태로 슬럼프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그런 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정진하고 성실하게 자기 해야 할 공부량을 잘 채워간 학생들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익스포넨셜리 훅 임프루브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당장의 임프루브나 개선은 없어서 좀 지리멸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당장은 지금 답답하더라도 또 마음을 다잡고 와서 어렵고 복잡한 공학 공부지만 그 부분에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반복돼서 내 시간이 갑자기 월등하게 내 능력과 실력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그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들을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잔소리를 했고요. 곡선 객체 그리기 중에 원, 아크, 타원, 그리고 폴리라인 중에 원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우리 많이 익혔지만 서클이라고도 표시해서 엔터를 치기도 하고요. 단축키인 C 엔터를 치기도 하면 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 상태가 된다 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원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리기 패널에 원, 중심점, 반지름 등등으로 가도 되고요. 도구막대 그리기에도 있고요. 리본에 그리기, 원, 중심점, 반지름으로 가도 되고요. 명령 입력으로 서클 엔터 또는 C 엔터를 치거나 C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원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 실행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반지름의 크기를 설정해주면 원이 그려지겠죠. 실습을 통해서 원이 그려지는 내용을 구강서부터는 실습 도면 따라하기를 직접 제가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명령의 6가지 명령 중에 중심점, 지름 지정으로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명령어 입력을 하고요. 서클 엔터를 치시고 중심점을 지정해 주고 이 부분이 되겠죠. 원의 지름값을 입력을 하면 지름이 이렇게
값이 입력된 거에 지름을 10mm를 입력했다 그러면 지름 10mm로 10mm의 지름을 갖는 원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원 그리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원 명령어 서클을 입력하고 임의의 두 점을 지정해 주는데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지정해 주고 1점과 2점과의 간격인 원의 지름을 숫자를 써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원의 시작점, 끝점 그리고 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한번 오토캐드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열리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오토캐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토캐드가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준이나 능력이나 익숙한 것에 맞게 내 자신이 어느 버전을 깔아서 쓸지를 쉬사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었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2014에서 2018 버전, 2019번 올해가 2019년이니까요. 2019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버전이 업되면서 조금씩 기능이 이렇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단지 버전에 따라서 이 기능은 크게 바뀐 거는 없고 몇 가지 앱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만 추가된 상황이니까 명령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명령어를 보면 중심점 지름과 중심점 반지름이 있었고 두 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 명령어가 6개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리기 패널, 도구 패널에. 이렇게 해서 6개를 찾는 방법도 있고, 보겠습니다. 삽입 주석. 네, 삽입에서 홈에서 이렇게 그리기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기 패널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쉬운 원 그리는 접근 방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원 명령어에 임의의 세 점을 지정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로 한번 가볼게요. 임의의 세 점을 그리는 방법이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점을 3개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원이 쉽게 그려지는 거죠. 요 맨 첫 번째는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의 반지름의 크기를 500으로 한번 그냥 써줘 볼까요? 네, 그렇게 하는 그린 거가 있고요. 또 중심점 지름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죠. 지름을 500을 한번 써줄까요? 예. 반지름 500은 여기가 500인 거고요. 지름 500은 이게 500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미리 왜 원 크기가 작아졌지 하고 놀라시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 명령어 중에 접선 반지름을 이용해서 지정된 반지름으로 두 개의 원 접하는 원을 그리는 명령이 있고요. 접선 반지름 이렇게 그리는 경우죠. 접선 반지름은 접선을 한번 그려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게 되면 라인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명령어에 라인을 치고요.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리고 또 라인을 하나 치겠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원에 접선 하게 되면 이 접선 3개를 선택해주면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맞게 그렸나요? 접선 반지름이네. 미안합니다. 접선 반지름이니까 요건 지우고요. 원에서 접선 그리고 반지름의 값을 500, 600 이렇게 해주면 그거의 접선에 맞는 원이 그려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접선이 3개인 경우는 먼저 했었죠. 접선 3개의 탄젠트, 3개의 선의 탄젠트를 이루도록 원을 그리는 방법이 접선의 방법이구나 하고 원 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는 아크죠. 아크라고 치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A라고 치고 엔터를 쳐도 되겠습니다. 호의 경우는 그리기, 호, 3점으로 메뉴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메뉴에서 그리기, 호 3점으로 해줄 수가 있네요. 네. 호의 경우 한번 볼게요. 호는 여기 있네요. 그리기 메뉴에도 있죠. 호를 이렇게 하면 3점을 선택해주면 점 3개를 이렇게 찍고 호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또는 아크라고 치거나 A라고 치고 엔터를 치는데 호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성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호에 그릴 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호를 그리는 데 있어 접선 반지름으로 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이 이거고 끝점이 이거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진다 그랬으니까 호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호를 클릭하고 시작점 여기로 하고 끝점을 여기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아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호를 생성할 때는 시작점을 어느 점으로 여기를 먼저 시작점으로 잡으면 요렇게 호가 생성될 거고요. 여기를 먼저 시작점으로 잡으면 요렇게 호가 생성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는 그려지는구나.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 명령어 입력 중에 시작점, 끝점, 중심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릴 수도 있고요.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점, 끝점, 중심점. 호를 보시면 시작점, 끝점, 중심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거예요. 끝점, 중심점. 중심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를 그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점, 중심점, 사이각을 이용해서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시작점, 중심점, 사이각. 호 화살표를 해서 시작점, 중심점, 각도. 사이각에 따라서 호를 그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호를 그릴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호를 선택해서 시작점, 중심점, 길이.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현의 길이를 이렇게 키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호가 길어지죠. 현은 뭐를 현이라 그러죠? 요 점과 요 점의 길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현이라고 그래요. 바이올린의 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점, 끝점, 각도를 입력, 사이각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시작점, 끝점, 사이각을 이용해서 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그리고 각도, 사이각도를 90도로 한번 볼까요?
그럼 사익각도가 90도가 되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작점, 끝점, 접선은 호의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 접선이 이렇게 딱 나타나네요. 예, 그렇게 이용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니까 호를 켜서 시작점, 끝점, 반지름 요거네요. 시작점, 끝점,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반지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지름 값을 직접 입력해 줘도 됩니다. 다음은 시작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네.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러니까 호로 가서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호의 중심점, 시작점, 그리고 끝점. 끝점을 아주 길게 한번 가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 명령어 입력하는 데 있어 중심점, 시작점, 사이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좀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호 명령을 다시 켜서 중심점, 시작점, 각도가 사이각이네요. 네, 각도를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139도로 지금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먼저 찍어주고 시작점을 해준 다음에 사이 각도를 이렇게 입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시작점, 현의 길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다시 어떻게 들어가서 호의 중심점, 시작점, 길이라고 있는 게 길이가 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현의 길이가 이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주황색으로 이 현의 길이로 딱 표시하는 것이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호에 대해서 알아봤고, 호 명령어 입력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고, 연속으로 마지막으로 작성한 객체가 있는데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맨 끝에 건데요.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할 때 연속을 쓰게 되네요. 예. 계속 연속을 이어서 호를 이어서 할 때 쓰는 것이 연속 기능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타원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도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원은 엘립스 여기 있죠. 맨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네요. 그럼 타원의 중심점을 찍어주고 장방향의 길이와 단방향의 길이를 설정해주면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 부분이 타원의 엘립스라고 이렇게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든지요. 그리기 패널에 타원의 중심점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리기 도구막대에서는 그리기, 리본에서는 홈 그리기 타원에서 중심점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명령에 좀 전에 만들었던 게 중심점과 첫 번째 주 끝점과 두 번째 주 끝점을 지정해서 그린 케이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중심점과 첫 번째 축 거리값 입력과 두 번째 축 거리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네요. 타원의 두 번째 거로 가셔서 축 끝점이죠. 축을 지정해주고 끝점을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타원 명령어의 첫 번째 축의 끝점과 두 번째 축의 끝점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타원의 세 번째 거로 가보겠습니다. 축 끝점이, 좀 전에 표시한 게 축 끝점이네요. 그렇다면 축 끝점으로 가서 끝점을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거로 타원의 중심점 첫 번째 축의 거리값과 두 번째 축의 거리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좀 전에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원의 사이 각도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로 가셔서요. 타원형 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찍어서 호를 이렇게 타원 전체 모양을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를 그리는 형태. 이게 타원형 호가 되겠습니다. 타원형 호까지 그려봤고요. 자세한 건 실습 시간 또 실습을 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은 이 선이 연결된 이 여러 가지 선을 연결한 거가 되겠죠. 폴리선은 여러 조각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객체가 되겠고요. 직선, 호, 다른 선을 혼합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P 라인으로 치고 엔터를 치시면 폴리선을 입력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선은 호로 그릴 수도 있고 닫기는 C를 누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W는 폭의 두께를 지정해주는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 등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폭을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오토캐드로 넘어와서요. 폴리선은 P라인이라고 쳐도 되고요. 명령어로 P라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폭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W 이렇게 치고 시작 폭은 0이고 끝폭을 1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으로 하니까 조금 표시가 안 나네요. W를 치고 시작 폭을 10으로 0으로 끝폭을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치면 좀 와이드를 쳐서 폭의 두께를 변환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폭의 두께를 다르게 한 경우가 되겠죠. 폴리선 실행에서 1점과 뭐 호를 그릴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하면 A를 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P라인으로 가서 명령어에 P라인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요. 이렇게 하나 그리죠. 여기서 호를 그리려면 A를 치고 엔터를 치시면 호로 바뀝니다. 여기서 다시 L 치고 엔터 치시면 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리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리선 명령어에 와이드 해서 홀을 좀 선 두께를 바꾸고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의 두께를 바꾸는 거를 좀 전에 실습을 통해 보여드렸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에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배운 내용의 요점 정리를 하면 먼저 서클, 원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호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타원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폴리선, P라인 그리는 방법에 대해 P라인의 두께를 바꾸려면 W 엔터를 치시면 되고 직선을 호로 바꾸려면 아크 A를 치고 엔터 치시면 호를 그릴 수도 있다. 직선 그리다 호를 그리는 것들을 병합해서 할